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부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형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통화 속도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나왔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전일 국내시장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좋지 못했었고, 맞아요. 예. 그리고 아시아 시장은 사실 홍콩이라든지 네.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은 더욱더 하락폭이 심했었습니다. 직접적이죠, 더. 예.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관련돼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미중 다시 한 번 더 갈등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라는 이러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증시는 상당히 이 하락폭이 강하게 나왔었고 우려감을 잘 반영을 했지만 네. 환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것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기후에 그치지 않을 것인가라는 쪽이 더 우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일단은 시작 자체가 좋지는 못했어요. 예. 우려감에 대한 반영이었겠죠, 당연히. 그쵸. 그런데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뭐 무탈하게 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험도가 경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폭을 메워 나가면서 상승 전환까지 갔었었는데 결국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미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네. 통화 긴축 속도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재가 그렇게 전반, 후반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잘 버틴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그럼 이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뭐 사진도 찍고 잘 했던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9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 방문을 오랜만이네요.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계속 기치를 그렇죠. 걸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대만 관련돼서 뭐 사업적인 파트너, 비즈니스적인 네. 파트너로서는 잘 되어가고 있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정치인이 사실 그리고 고위의 정치인이 가는 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안 가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우려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사실 이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에서도 네. 대만 관계 이야기했을 때는 불장난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탄다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예. 더욱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부에서는 이제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워낙 지금 안 지지율이라든지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 중국에 끌려가는 이미지를 안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보낸 거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일단은 잘 도착을 하게 되고 오늘 오전에 이제 이 대만 총리하고 만나게 될 텐데 네. 이 만나고 나서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라든지 아니면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나오게 되면은 더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행사 일정이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10월 달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대표 시진핑 주석의 예. 3기 연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중요하네요. 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크게 만드는 건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상 아주 강하게 나가기에는 조금은 뭐 우려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겉으로? 이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뭐 기술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차익으로서 뭐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좀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양 국가에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제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한 번 또 이렇게 입을 또 세게 또 날린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죠. 네, 연준 인사들이 아직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그러게요. 이 네. 매파 비둘기파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네. 일단 먼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합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끝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 이분이 굉장히 비둘기파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로레터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나마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네. 9월에 50bp 인상이 합리적이기는 한데 네. 뭐 향후 나오는 지표를 보고 75bp 가도 괜찮을 수 있다. 지표 탄탄하면 더 올리겠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 예. 9월달 패드워치의 이제 50bp 인상 확률이 71%였었거든요. 예, 전날 예. 이게 60.5%까지 내려오게 되고 아. 반대로 75bp의 인상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매파 발언에 영향을 받았군요. 네, 그대로 네. 바로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사실 요즘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16bp가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3%대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2.7%대로 올라오게 되면서 14bp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통화 긴축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같이 동반해서 그렇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런 부분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달러 수급. 인덱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됐고요. 한 0.7% 올라가게 되고 NDF 환율이 너무나 많이 튀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얼마예요? 1314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서 아. 환율적으로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수급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별 흐름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버 갖고 오셨네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에서는 탄탄했습니다. 음. 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랬죠. 매출액이 2배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총 예약액이 한 33%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익 관련돼서는 컨센서스 대비 적자폭이 조금 더 심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이 잉여 현금 흐름을 남겼다는 부분에 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했어요. 네, 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19%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네. 웨드부시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쪽은 어땠습니까? 이게 오늘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렇군요. 내용을 사실 제가 찾기는 했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AMD가 장마감한 이후에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게 되고 시간에가 지금 아까 제가 체크했을 때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더 밀렸군요. 제가 찾았을 때보다. 네, 네. 그만큼 실적 관련돼서 좋지 못했다라고 예.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군요. 2분기 실적은 역시나 좋았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은 좋았었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이닉스 인수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얼마만큼이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그렇죠. 조금 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해석으로 나오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망치를 제시를 하게 됐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이 컨센 대비 조금 하향 이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시간의 시장에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인텔의 실적 쇼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AMD 같은 경우에서 정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나 이 부분을 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네.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계속적으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안은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과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들을 갖고 오셨는데요. 우선 태양광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는데 이날은 또 어땠습니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나오는 의견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내용도 좋고요. 일단은 태양광 ETF가 한 1%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썬런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퍼스트 솔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린 부양안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소 관련돼서도 퓨어셀 에너지가 지금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플로우 파워도 한 9%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여기에 이연돼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테슬라도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리비안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타의 이 전기차 관련된 많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 빨간불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쪽이 상당히 강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갈등, 거기에다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이렇게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갈 종목들은 다 같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갔던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볼지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연결고리 오늘은 그렇습니다. 대주 전자재료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2차 전지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고요. 네. 응급자에 들어가게 되는 실리콘 화합물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족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를 받게 되면서 많은 이미 예전에 이 주가에 랠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어제도 사실 보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쪽이 그닥 좋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기간의 이 수급 자체가 탄탄하게 어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오늘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관련돼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보게 되면 GM 관련돼서 수주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뭐 LG화학이라든지 예.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예. 이런 업체들이 수주에 대해 관련돼서 얼티엄 세일즈한테 받고 있는데,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향 관련돼서 그쵸. 이 실리콘 네. 화합물을 납품을 하고 있었었고, 네. 얼티엄 세일즈하고도 이미 납품이 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대주전자재료도 이 관련돼서 수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이러한 이제 네. 기대감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이 상당히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왜 이렇게 대주전자에게 이러한 수급이 몰렸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GM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좋은 뉴스가 조금씩 더욱더 나오고 있는 만큼 좋네요. GM에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더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확장시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주 전자재료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좀 맞춰서요. 수급이 좀 긍정적이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대주 전자재료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